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중국이요, 지금 만리장성을 막 억지로 늘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고구려, 그리고 발해의 유적지까지 자기네 만리장성의 흔적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는요, 우리나라 이 서울에 있는 만리장성 있죠? 만리장성 중국집들까지 자기네들 거라고 우길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욕심부리면 체합니다.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캐논한마에서는 두 분의 국회의원을 차례로 모시겠습니다. 같은 당의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입장이 완전히 다른 두 분입니다. 한 분은 친박이고 다른 한 분은 친박과는 아주 거리가 먼 분입니다.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비박? 반박? 네. 이분 먼저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나나 즐거운 인생 후회는 없다 해 사랑만 있다 해 미련 같은 건 없단다. 아싸, 이 노래 좋은데 가수가 누구야? 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정두원. 그는 누구인가? 17, 18, 19대 삼선 국회의원이다. 경기고 서울대를 나와 대학 시절 응시에 합격했다. 이후 공직 자리 포기하기로 맘먹고 탤런트 오디션도 본 자칭 젊은 시절 날라리였던 이 남자. 정두원 의원은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총재의 권유에 정치권에 발을 디뎠다. 서울시청 정무부 시장, 17대 대통령 선거 이명박 후보 전략기획팀장, 이명박 당선자 보좌역을 역임했다. 우후, MB파인가 했더니 현 정부는 권력 사유화다. MB는 고분고분한 사람만 좋아해. 이명박 정부의 비판을 가했다. 친박도 아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향해 국민 립상이다. 새누리당의 일부 친박처럼 이라며 친박 세력을 비판하는 새누리 진보파다. 자전거 타고 다니는 이 남자, 여권 내 책략가로 통하는 정두원 의원의 뽕짝 정치론을 만나보자. 삼선 의원입니다. 근데 4집 가수입니다. 욕심쟁이 의원입니다. 정두원 의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재밌네요. 재밌어요. 근데 대학 다닐 때 행시 합격하셨어요? 졸업하던 해. 졸업하던 해. 네. 야, 그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네, 공부를 잘했다기보다도 그때 취직을 이제 행시를 통해서 취직을 한 거죠. 아. 근데 가수, 그 당시에도 이제 노래도 막 부르시고 기타도 막 치우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대학 시절부터. 예. 그러니까 그룹 사운드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네, 서울대 그룹 사운드에 소속돼 있었던 겁니까? 예. 아, 거기서 뭐 담당하셨습니까?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요. 네. 뭐 그때는 이제 그때 뭐 한참 뭐 하드락 뭐 이런 거 할 때인데 네. 뭐 대학 시절에 이제 유행이기도 했죠. 네. 그때 이제 했던 거고 이제 그때 그 실력으로 뒤늦게 이제 가수가 됐는데 결국 히트곡을 하나도 없는 무명 가수입니다. 아, 국회의원 아니었으면 내가 볼 때 히트곡이 더 나오실 수도 있었을 그랬을지도 거예요. 모르죠. 네, 지금 현직은 국회의원이고, 그 다음에 또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었던 1등 중에 1등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너무 아주 건방진 오만한 얘기고요. 네. 대통령이 될 사람이 옆에 있었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네. 그래도 가장 먼저 의원들 중에 가장 먼저 내가 지지한다. 용기 있게 나선 분 아니시겠습니까? 지지한다가 아니고 그때 이명박 그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네. 는 아무도 저기 오질 않았어요. 뭐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저 네. 혼자만 있었던 거죠. 네. 다른 사람들은 전혀 대통령이 될 거로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서울시장 선거 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홍사덕 전 의원이 이제 라이벌이었는데 다 그쪽에 가 있었고 이쪽은 저 혼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 이제 둘이서 결국 해갖고 서울시장이 된 건데요. 네.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도 사실 초창기는 저 혼자 있었죠. 네. 제가 기억하기도 그래서 정두원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됐을 때 큰일 한번 하실 줄 알았어요. 총리라도 뭐 하시고 비서실장이라도 하시고 아니면은 뭐 당대표라도 한번 하시든가 뭔가 이명박 대통령의 비호하래. 아니, 비호라는 표현 좀 잘못됐을지 몰라도 이명박 대통령 적극적으로 밀어서 나를 이렇게 도와준 정말 참 고마우신 분이니까 그 은혜를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전혀 예상 외로 아니, 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총리 비서장인 건 큰 일이 아니라 큰 자리고요. 네, 큰 자리. 저는 이제 큰 자리는 안 했지만 제 나름대로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 큰일 많이 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뭐 제가 무슨 자랑하는 게 아니고 네, 외롭게 뭐 사실 힘들고 외로운 길을 갔던 거고요. 네, 그게 제 나름대로는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특목고 개혁도 했었고 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많이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세 기조를 바꿔서 감세 철회를 시켰고요. 네. 소득세 증세까지 제가 아주 정책 기조를 완전히 뜯어 바꾼 그런 역할들을 했죠. 그래서 저는 큰 자리는 안 했지만 큰 일은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일은요, 이명박 대통령을 꼭 대통령을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1등 공신이 안 됐어도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되셨으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내가 이명박 대통령을 밀어줘서 얻은 대가는 아니잖아요. 얻은 대가라기보다도 네. 대통령이 이제 됐고 이제 집권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 정부가 정말 많은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뭐 좀 국민들한테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책임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이제 국회의원으로서는 제 역할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국회의원으로서는 이 정부의 정책 기조나 이런 걸 뒤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청와대 뭐 수석이라든가 뭐 그게 높은 자리는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만들고 뭐 기여하고 인사를 하고 이러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네. 이제 그걸 어려운 말로 직이냐 업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 자리가 목표가 아니고 직이 목표가 아니고 일이 목표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근데 그 순서가 바뀌면은 사실 좀 정치를 하면서도 자리가 먼저고 일이 나중이면 저는 그 가짜라고 생각하고요. 네. 일이 먼저고 자리가 나중인 게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중요한 진짜 얘기입니다. 정치인, 가짜 정치인을 그렇게 구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이 먼저다. 예. 아, 그리고 자리 이런 건 난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순서가 일이 먼저라. 일이 먼저고 예. 직은. 그러니까 부등호로 치면 그 일에 부등호가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명박 대통령한테 좀 서운한 거 있으시죠? 서운하다기보다도 그 부분이 저한테 서운한 게 많겠죠. 근데 안타까운 게 많은 거죠. 서운하다기보다도. 최근에 만나보신 적은 없습니다. 거의 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아니, 실제로 이 정부 들어서 제가 대통령을 만난 것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여럿이서 만난 적은 뭐 한 서너 번 됩니다. 아, 예전에는 매일 만나셨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 되실 뭐 때. 한 몇 년 동안 같이 일을 했으니까요. 네. 참 그러면서 권력 무상이나 이런 걸 좀 느끼시지 않습니까? 뭐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크게 뭐 실망은 안 했는데 네. 그렇더라고요. 아. 자, 이명박 대통령 지금 이렇게 국민들로부터라도 많이 처음엔 지지를 많이 받고 기대를 받다가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 보면서 야, 내가 더 옆에서 보필했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술 한 잔 먹으면서. 예. 그래서 제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어쨌든 이제 남은 기간이라도 여러 가지 과오가 있으면 그걸 또 개선을 하고 수정을 하고 보완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나마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권력 사유화 뭐 해가지고 비판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영준 차관이 오늘 또 기소가 됐어요. 네. 저는 박영준의 권력 사유화를 비판했던 게 아니고요. 이 정부의 권력 사유화를 비판했던 거고요. 아, 박영준은 이제 그 하수인이었죠. 아, 근데 어찌됐든 갑자기 박영준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소화가 잘 안 되려고 그러는데. 네. 얘기를 하세요. 네, 예. 왜냐면 제가 2008년부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언론에서 저를 권력 투쟁한다 그러면서 이제 제 얘기를 잘 안 듣더라고요. 네. 언론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도 그랬고. 네. 근데 이제 일이 이 지경까지 되니까 이제 뭐 저한테 자세한 얘기를 해달라 뭐 그러는데 네. 아니 그렇게 얘기할 때는 뭐 듣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네. 이제 뭐 제가 얘기 안 하더라도 다 알게 된 사실이니까 네. 제가 특별히 뭐 얘기를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박영준 전 차관한테는 저기가 없는 거네요. 사적인 나쁜 감정이나 이런 게 없는 거네요. 인간인데 왜 없겠어요? 근데 하여간
박영준 그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죠. 네. 어떻게 그 개인이 무슨 나라를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이제 거기- 그럼 박영준은 누구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거죠? 제가 권력 사유화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공공성이 약하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데 저는 이제 그걸 이제 권력을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위임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권력은 공공재입니다. 그렇죠. 영어로 치면 퍼블릭 굿이죠. 프라이빗 굿이 아니고. 근데 지금 대통령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걸 권력을 공공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지적을 했던 거고, 박영준은 그 일부였던 거죠. 네. 그러면은 거기도 하수인이라는 표현 아까 하셨는데 그 본체는 누구십니까? 이상득 우리 터놓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득 제가- 형님을 얘기하시는 제가 거예요? 수차 터놓고 얘기했을 때는 귀담아 듣지 않고, 네. 이제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이제 네. 검찰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다 알게 될 겁니다. 네. 4년 동안 박영준은 112 신고했는데 작동 안 했다. 아니, 자꾸 박영준 그러는데, 제가 박영준만 얘기한 거 아닙니다. 네. 박영준은 한참 제 밑에서 일하던 친구입니다. 제가 그렇죠. 무슨 박영준 가지고 네.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네. 이 정부의 차관도- 문제점을 지적한 거죠. 네. 우리 정 의원님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이 자리에서 한 2번 사과를 했었어요.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뭐 저한테 사과할 일은 아니고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될 일이겠죠. 네. 왜냐하면 공직에 있으면서 그런 잘못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명박 정부의 여러 가지의 그 깨끗한 그런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약속했었는데 곳곳에 부실이 많이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뭐 뇌물 사건도 많이 생겨.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셨습니까? 딱. 아니, 그랬다니까요. 아. 제가 이제 2008년 6월, 5월, 6월부터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문제가 많고, 이제 국민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실패하기 십상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해왔던 거죠. 네. 서대문에서 이번에 당선되실 때 힘드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 수도권 전체가 다 그랬으니까요. 네. 특별히 저는 끝까지 밤늦게까지 본 지역 중에 하나인데 서대문 그 을이죠. 네. 네, 서대문 은 지역구민한테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당연히 고맙죠. 네. 왜냐하면 참 어려운 지역인데 또 새누리당 이 정부가 이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네. 거기에 이제 소속돼 있는 저를 다시 또 일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네. 제가 이제 그 마음을 받아서 더 잘해야 되겠죠. 네. 박근혜 의원, 그러니까 전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그게 너무 포괄적으로 물어보면. 아, 그냥 개인적으로요. 네. 대통령 감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새누리당이 뭐 어쨌든 분명한 희망이죠. 예. 희망. 네, 그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본인을 비박이나 반박으로 언론에서 얘기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분이. 저는 뭐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실 이제 친이 이런 얘기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우리가 개파라 그러잖아요. 네. 개파라는 게 친이가 뭐냐면 공천권의 뿌리가 이명박 대통령에 있다. 친박은 공천권의 뿌리가 박근혜 전 대표에게 있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의 행태를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공천권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천권이 특정이나 특정 세력에 있고 국민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공천권자를 의식하면서 정치하기 때문에 욕을 먹고 정치가 파행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천권을 특정 세력 손에서 국민으로 넘겨줘야 된다. 그게 국민 참여 경선제 오픈 프라이머리거든요. 지금 네. 대선에서만 얘기되고 있지만 사실 국회의원 선거서부터를 바꿔야지 우리 정치 문화가 바꾸고 선진화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친이친박이라는 게 사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정말 정치에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걸 주장하기 때문에 제가 뭐 친이다, 비박이다 이런 소리를 저는 듣기 싫습니다. 저는 공천권 자체를 특정인 손에서 내려놔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고 네. 또 이제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제가 이렇게 눈치 안 보고 그래도 비교적 얘기하는 이유는 네. 우리 지역은 공천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왜요? 2000년부터 제가 4번 출마했는데 네. 공천 신청자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새누리당한테 네. 그래서 아무튼 공천 신청을 안 합니다. 유일하게 하시는군요. 예, 네 번 다. 4번 다 저 혼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공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제가 누구 눈치를 안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볼 저는 때는 아닌데요. 거기 막 나가고 싶어도 이렇게 최고 저기 인기 있는 우리 정도원 의원이 있으니까 안 지금은 나가는 그렇게 됐지만 네. 이제 새누리당의 우파 세력의 불모 지역이고요. 제가 2004년에 당선될 때 처음 당선된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공천권의 문제가 그렇게 정치권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심각한 문제라는 걸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서 네. 친이 친박이니 비박이니 다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이번에 그 새누리당의 여러 가지 분위기에서는 이제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 후보로 가고 대통령 어떤 가장 가능성이 이제 지금 현재 여론조사 보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지금 여러 가지 경선 룰을 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총선 결과가 새누리당은 의석이 한 20석을 잃었고요. 네. 야당은 의석수가 30석이 넘게 늘은 겁니다. 얻었죠. 예. 그리고 총 투표수에서 새누리당이 20만 표를 졌고 수도권에서는 80만 표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진 선거인데 네. 이긴 선거처럼 우리가 착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구도상으로 볼 때 우리는 대선에서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선 후보의 인기도를 치니까 뭐 박근혜 후보가 굉장히 높고 하지만은 1대1로 붙으면 결국 49대 51로 가는 겁니다. 네. 누가 49냐, 누가 51이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저는 야당에 누가 어떤 후보가 나와도 결국 49가 될 수 있고 51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박근혜 후보는 지금 이렇게 자만하고 그럴 때가 아니고 당내 경선에서도 이렇게 독주할 때가 아닙니다. 애써서라도 흥행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무관한 사람이 좀 여유 있게 포용도 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선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유 없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요. 네. 그걸 받아줘도 충분히 이기는데 뭐라고 그걸 가지고 그럽니까? 그리고 또 5년 전만 해도 경선 룰 가지고 여러 차례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사퇴 압박이 있었고요. 그때마다 이제 대승적인 양보와 결단을 해서 이게 잘 풀린 거거든요. 5년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애써 흥행도 만들고 여유 있는 모습도 보이고 포용 있는 모습도 보이고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모습도 보이면서 수도권에서 80만 표 잃었던 표를 찾아와야지 대선에서 이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 대선은 박근혜 후보와 야당의 어떤 후보와의 싸움이 아니라 박근혜 대 박근혜에 대한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뭐 지금 거론되는 사람 누가 나오더라도 네. 박근혜 후보가 수도권 젊은 층, 수도권 중간층의 그 80만 표를 얻지 못하면 지는 거고요. 네. 그걸 얻어야 이기는 건데 네. 그러려면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과 같이 자기 개혁적인 모습을 자기 개혁을 해야 됩니다. 네. 자기 쇄신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이기는 거고 그걸 못하면 지는 거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 박근혜의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도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네요. 그럼 당연하죠. 제가 지금 새누리당 의원인데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네. 질문 자체가 지금 좀 이상합니까? 좀 이상한 질문 하십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원칙에 제가 지금 질문한 걸요.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 되기를 싫어하는 의원이 있을 거라고 언론에서는 또 쓰고 있기 때문에. 그죠? 정도원 의원님은, 우리 정 의원님은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이 되는데 다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 박근혜. 어떤 내부 개혁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그러니까 권력은 항상 비판받고 권력 견제받지 않으면은 항상 위험합니다. 네. 회피하기 십상이고요. 네. 그러니까 비판받고 견제받아야지 권력이 건강해지고 네. 그럼으로써 어떤 어려운 경쟁에서도 이겨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당은 지금 전부 다 일사불란합니다. 눈치만 보고 네. 할 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목소리를 제가 저 혼자라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되는 길에 저는 가장 제가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 제가 목소리를 얘기했어요. 내야지 그게 건강해지고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 좀 전에 질문했잖아요. 네. 저 같은 사람이 가장 기여를 하고 노력을 하고 공헌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저 주변에 안주하면서 네. 뭐 목소리도 못 내고
뭐 여러 가지 오히려 칸막이를 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대통령 방해 세력이 되는 겁니다. 네. 옛날에 이회창 후보 때 2번이나 오히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회창 대통령 방해 세력이 였다는 게 사후에 다 이제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친박 의원들이 대통령 방해 세력이 되지 마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권력을 누려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정한 집권을 해서 권력을 누려야지. 근데 유력 후 대선 후보라는 그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참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옆에서 보실 때 한심하시겠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일부 일부 친박들- 태도 나오면 그냥 말이 막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한심하다보다. 근데 자꾸 저렇게 유도하지 마시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박근혜 의원 대통령 만드는데 어쩌면 진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다. 비판하고 그러니까 견제하는 저도 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이렇게 겸허한 자세는 아닌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반드시 권력에는 비판과 견제를 받아야지 우뚝 쓰고 강해지는데 나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의원이 저라도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저라도 그 역할을 예. 모두가 일사천리하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절대 안 뽑죠. 뭡니까 그게 민주정당이 참 이상한 거죠. 그래서 네. 어느 언론에서 그 주필께서 쓴 글을 보면 이건 비정상이다 이렇게 네. 이제 쓰셨잖아요. 네. 이 비정상이 인 상태로 가서 대선에서 이기겠다는 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비정상인 걸 정상화로 만들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럼 그 노력에 대해서 격려는 못 해준 망정 좀 욕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욕도 합니까? 누가 욕을 합니까? 지금 그런 질문까지 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안 되는 걸 바라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우리 국민들이나 뭐 저도 뭐 그냥 평범한 국민 중에 하나니까요. 이렇게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말한 대로 크게 보면 어차피 한 번 대통령을 어떤 만드셨든지 안 만드셨든지 하여튼 만들었다고 치고 대통령을 만드셨던 분을 이 시각에서 봤을 때 아까 바로 말한 대로 비판과 견제가 있고 흥행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51%를 받아가지고 겨우 대통령이 되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힘들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랑의 회초리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기에 이제 일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 뭐 그렇게 지금 방해 세력은 어떤 분들인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죠 여기서. 자꾸 뉴스거리 만들라고 뉴스거리 만들고. 그래도 우리 정 의원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좀 그래도 제가 안 넘어갑니다. 그래도 안 넘어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오르신 말씀 같아요. 김문수, 정몽준, 이재호 의원 세 후보 중에서 박근혜 대항마가 그나마 될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요, 그것도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선 주자로 나섰으면은 아주 큰 정책 이슈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번 겨뤄보자,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건 안 보이고, 이제 룰 갖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대선 주자로 나선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정치 그러니까 이슈를 가지고 붙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국민들이 볼 때 야 뭐 대단하다. 저 정도 한번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다. 뭐 그런 이슈를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비정규직을 내가 다 없애겠다. 뭐 구체적인 청사진을 뭐 보여주면서 뭐 그런다든가. 뭐 그래야지 그 룰이 잘못됐다 이건 아니죠. 네. 예. 우리 정 의원님 한번 나서시죠.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예, 뭐가 부족하십니까? 음악도 잘 아시고. 예. 제가 요즘에 최근에 느끼는 게요. 전 세계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철학자나 뭐 의사나 정치인이나 전부 음악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음악의 한 악기에 있어서는 고수가 됐던 분들이에요. 그러세요?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그게 맞답니다. 그래. 네. 그래서 음악의 고수의 그 리듬을 이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치도 하면 잘한다는 거예요. 일리 있네요. 네. 음악을 좀 하셨으니까 제 말씀이 좀 이해가 되죠. 음악이라고 제가 뭐 굉장히 경지가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네. 즐기는 정도 하죠. 네, 즐겨도 하여튼 리듬과 네.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반드시 기억해야지 그 감각을 기억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남경필, 정명국, 전두환, 김태우 의원 한 자리에 모여서 4인 모임 가지셨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도 뭐 김태우 의원은 이제 선언하셨고요. 아직 안 한 아직 안 했나요? 예. 아직 지금 의원님하고 아직 조율이 안 됐군요. 아니 조율할 일은 아닌데 네.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요. 예. 우리 의원님은 전혀 생각 없으십니까?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네. 많아요. 만약에 내가 대권 도전을 선언한다면 아까 그거 하시겠습니까? 비정규직 다 아니, 정규직으로. 이제 제가 뭐 고민도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대권 후보라기 이전에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네. 국가 현안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비정규직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요. 뭐 제가 대권 나갈 거라면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그걸 제 간판 이슈라 하면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는 않겠죠. 네. 이 자리가 어때서 또 이 자리를 이렇게 격하십니까? 격하가 아니고 네. 이제 타이밍이 안 맞다 이거죠. 네, 타이밍이 안 맞. 자, 그러면 내가 이제 4선 되셨잖아요. 그죠? 3선. 3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면 내가 뭐 대통령 저거 대권 뭐 저건 아니지만 꼭 뭘 하고 싶다. 이제 그게 경제 민주화죠. 경제 민주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경제 민주화가 너무 경제 민주화가 사실 25년 전 헌법에 이제 처음으로 규정이 된 건데 25년 동안 뭐 했는지 이제 와서 경제 문제와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제 어찌됐든 그동안 이제 경제가 뭐 재벌을 상징하듯이 이제 권력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회가 굉장히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재벌, 뭐 고소득자 이런 층에 이제 너무나 부가 쏠리고 힘이 쏠린 상태를 이제 이걸 시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재벌 개혁도 나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또 여러 가지 조세 문제, 또 재정 구조 문제, 뭐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우리 이제 장하준 교수 같은 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금 자본가 그룹의 힘을 지금보다 더 약화시키는 게 경제 민주화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네. 하여간 하여간 이 불균형 상태를 균형 상태로 이제 다시 보정하고 시정하는 게 저는 경제 민주화라고 생각하고요. 네. 폭론적으로. 네. 구체적으로는 좀 전에 말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죠. 아, 그거를 위해서 이번 이제 4년 동안 절대적으로 노력. 근데 저희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네. 경제 민주화에 앞장서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아직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는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고 네. 또 거기에 대한 그 의지나 이런 게 아직도 이제 확고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뜻도 같이 만들어내고 그런 의지도 서로 더 이제 강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네. 고승덕 의원이 여기서 이제 돈봉투 발언을 했었죠. 네, 거기에 관련해서 정대현이 한때 누구의 양 아들이라 불리던 고시남 고승덕 의원이 한나라당을 이렇게 최종 정리하는 역할을 할 줄이야. 결국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건이 뭐 큰 계기가 돼서 결국 한나라당이 이제 막을 내리고 비대위가 생겨서 새누리당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거죠. 네. 그랬더니 고승덕 의원, 선배님의 후원회장이 SD셨습니다. 제가 왜 누구의 양아들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지 같은 설명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지는 거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다시피 제가 이제 그 SD라는 분하고 굉장히 대척점이 있었잖아요. 네. 갈등이 이제 대척점이 있었죠. 권력 사유화를 얘기하면서 갈등 관계가 있었는데 네. 뭐 후원회장이었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라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알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네. 이렇게 좀 짜증을 낸 거죠. 네. 이 그지라는 말 들으니까요. 어렸을 때는 거지라고 안 하고 그지라 그랬어요, 다. 그 그죠? 서울 사투리입니다. 네, 서울 사투리요. 네. 권력 사유에 이상득 의원이 많네요. 대척점에 계셨으니까. 지금, 네. 작년에 술 마시고 트위터에서 이제 나 너무 표현 거칠다. 이제 술 마시고 트위터 안 하겠다 선언하셨잖아요. 음주 트윗이죠. 음주 트윗. 근데요, 취중 진담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 이거 말 다 적어서 책 내면요. 이거 베스트셀러인데요. 그렇지만은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좀 아직도 많이 좀 인격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술을 먹다 보면 아무래도 좀 감정이 과하게 되죠. 네, 솔직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근데 인간적으로 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솔직하게만 살 수는 또 없거든요. 네. 제가 단점이 항상 너무 솔직하다는 게 단점이죠. 네. 제가 봐도요. 그리고 이 트위터에 올리신 멘트 하나하나가요. 다 예술이에요. 예술적인 부분이 있어요. 음악을 하셔서 그런지. 그죠?
적도 많으시지만 아군도 많지 않으십니까? 뭐 저는 뭐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꽤 있는데요. 네. 아직도 이제 그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뭐 대권 후보도 못 되고 있는 거죠. 네. 대학교 시절 그룹 사운드 노래 부르시다 공무원으로 가셨다가 또 탤런트 시험도 보셨어요. 뭐 떨어졌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거 합격했으면 지금 탤런트 주연 되셨을까요? 조연 정도 안 했을까요? 뭐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한 5선 의원은 돼 있을 것 같아요. 아, 오선이원 되셨을까? 야, 이력이 아주 종횡무진합니다. 인간 정두원의 변신의 끝은 어딥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대통령입니까? 제가 그러니까 어떤 이제 좀 이렇게 관심과 취향이 다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우리말로는 이제 팔방미인이라고들 이제 하는 건데요. 네. 알다시피 팔방미인이 굶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제대로 잘해야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실속이 없다.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바뀌셨습니까? 그 젊었을 때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아니, 왜 이렇게 잘생기신 네. 얼굴이 지금 그때는 쌍꺼풀이 하나 생겼는데 쌍꺼풀이 지금 한 세 개 생긴 거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은 제가 이래 봬도 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안경이 아주 두껍습니다. 제가 이래 봬도 이제 5학년 5반이거든요. 아, 5학년 5반. 이제 어쩔 수 없죠, 세월은. 네, 저거 보세요. 저 사진. 예, 아이고, 제가 아. 봐도 정말 거의 아이돌. 네, 네. 지역 주민이나 다 마쳤습니다. 이제 네. 정우택 지사님 기다리니까. 네. 마지막 한 말씀 하시죠. 예, 아이고, 하고 싶은 말씀. 캐돈남마 이렇게 참 무시무시한 프로에 나와서 그렇게 그래도 큰 사고 안 치고 마무리돼서 다행이고요. 네. 그러니까 정치가 여러 가지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정말 정치도 국민들이 기대를 걸 수 있을 만큼 네. 제가 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내가 언론에 좀 하고 싶다. 무슨 얘기 하고 싶다 이럴 때 취중 트위터 하지 마시고 캐돈남마에 전화 주세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딱 하시죠, 뭐. 그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도 써주세요. 제가 네. 딱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무척 즐거웠습니다. 네. 네,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대한민국 정치 위에서 옳은 소리, 소신 잃지 마시고 정직하게 끝까지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두원 의원의 신랄한 친박계 비판은 별로 없었습니다. 네, 알고 보시니까 박근혜 의원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을 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분 진짜 친박계 핵심입니다. 정우택 의원 모시겠습니다. 60초 후에 만나보시겠습니다.